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안부를 물어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저녁 보통 2번 정도 체온계를 가지고 온도 측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똑똑해 보이는 둘째 아들한테 온도가 얼마까지가 정상인가 하는 것을 물었었는데요. 36.5도 보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36.5도인 것 같고 37.5도 선을 넘었으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의학서적에는 그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볶아가지고 얼마가 되면 위험하단 말이냐라고 이제 다그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최종적인 결론이 저희 집이 30 아침에는 37.3도 이제 아침에 온도가 좀 낮답니다 체온이. 그리고 저녁에는 한 37.7도 정도 넘어가면 위험한 선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온이 넘어가는 사람이 가족이 발생하면 그 가족을 개인적인 방에 격리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죠. 특히나 이 돈을 받을 때 가장 찝찝한 것 같아요. 돈에 이물질 같은 게도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기침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가게 문도 저희가 밤 1시까지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줄여서 11시에 문 닫아버립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감염되면 모든 가족이 격리되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체력 관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400명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10시 때 방송에 334명으로 들은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방송 들으니까 이또 400 몇 명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그만큼 또 풀었나 싶을 정도로 이건 이제 4시에 또 발표가 될 건데요. 이때 또 100명 단위로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시키는 이 단계는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제는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서 개인 위생을 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멀리해서 각자 도생이라 그러나요? 각자가 생존하는 그런 참 웃음밖에 안 나서 제가 일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에서 최초에 발생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된 중국인들이 동물 같은 거 막 잡아먹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난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복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초에 발생된 중국은 요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확산되는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통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 막힐 수가 없죠.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수출을 서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이게 통제가 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최고 책임자가 했는 말이 있죠. 미국이 현재 50몇 명밖에 없긴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 시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마스크를 3억 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각종 이제 치료 시설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 대유행 팬데믹은 이미 발생됐다고 보고 이제는 이게
독감이 지나가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2만 명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2만 명 정도 확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진정 국면에 접어 들어가서 자체 면역이 되는 사람들은 치료가 될 거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되는 분들은 또 치료를 하고, 또 그 체력적으로 약해서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운명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아버지가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처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는 지금 그 크리스찬 부디스트라고 저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따릅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그 강의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 한마디로 이런 거죠. 108배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때 많이 해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교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코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날숨과 들숨을 쉬면서 이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라는 얘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건 그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도 많이 울었는데, 울고 나서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슬퍼할 일은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죽기 때문에요. 먼저 가고 뒤에 가고의 문제지,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그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가고 뒤에 가고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하게, 만약 나에게 불의의 어떤 그런 문제가 닥친다면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쪽의 마음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 일단 그 해외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가 4% 빠지고 3% 빠졌는데, 당연히 어젯밤에는 이제는 반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반등을 못하고 약보합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는 완전히 꺾였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4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중 내내 이렇게 1.4% 빠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난 오늘 밤 미증시는 급락해서 출발할 거고, 다행히 이 부분이 악재를,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를 하고 낙폭 과대라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그 악재가 해소됐다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들어 올려서 하락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천만 다행이고, 여기서도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증시도 지금 많이 빠졌는 상태고, 미증시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면 거의 한 7% 빠졌는데 이걸 덜 올리지를 못하고 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지지선이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이것마저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진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들어 올려도 그 상승 전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낙폭 과대,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추가 하락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외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계속 지금 들어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날 들여 올린 이 부분은 양봉으로 들어 올렸죠. 이때 부분은 그 미증시가 4%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조금 강했고
그 중국 증시가 또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4% 빠졌으니까 미증시가 반등하겠지 그리고 끌어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 다음날 3%가 다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갭으로 떨어졌는데 이것마저 들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7%나 빠졌으니까 이제는 들어올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가 한 3, 4% 반등하면 그 어떤 미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빌미로 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 온몸을 던져서 방어를 했겠죠. 끌어올렸겠죠. 그런데 미증시가 오늘 또 반등을 못하고 약밥으로 마감해버리니까 이제는 심각하다. 더군다나 선물지수가 한 1.4% 정도 빠져버리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만약에 한 1% 이상 빠져버린다면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서 밀려버린 어떤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2.5% 빠졌는데요. 오늘 그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주로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300억을 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기관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상하죠,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낼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크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눠보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는데 개인을 둘로 나누면 왕개미하고 일반개미, 그러니까 슈퍼개미하고 일반개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개미는 대체로 제가 보기에 뭐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쪽에 돈이 뭐 몇백억씩 굴릴 수 있는 사람, 물론 자기 돈이 전부는 아니겠죠. 이것저것 해갖고 이제 그 연합해서 지금 보면 그 저런 거 있죠. 그 뭐 카페 같은 거 모집해가지고 그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그걸 이제 호객 행위해서 이제 독자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돈 투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큰 돈을 굴리죠. 몇백억을. 몇백억, 100억 있으면 미수 몰빵 때리면 한 2, 300억 배팅을 칠 수 있는 이러한 왕개미 그룹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왕개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떤 영납을 해서 일치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아주 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급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걸 들어올리는 이 부분은 일반 개미들이 사야지 하고 사서 끌어올렸다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왕개미 그룹에서 그 작정하고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 개인 그룹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오늘 한 3,2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 한 3,4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요.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방역 체계가 잘 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신종 코로나 악재로서 떨어진 부분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해외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400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요. 20명대에 있다가 100명대 넘어가는 그 즈음에 우한에서 최초에 발생돼서 확산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뭐 어디 아프리카 미개한 민족도 아니고 나름 그래도 좀 발전했는 나라인데, 그것도 우한이라는 곳이 시골 촌구석이 아니고 대도시죠. 영상에 보면 그 아파트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그 발생하고 있는 게 통제가 안 될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확산세는 한 10,000명선을 넘어갈 때까지, 지금 보시면 벌써 2,000명에 육박했을 겁니다. 어제 1,0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가 지금 벌써 한 1,500이 넘었을 거예요.
오후 발표까지 나오고 나면 이제 2천은 곧 돌파하겠다. 내일 아침 되면 2천 돌파하면서 그날은 또 3천을 생각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자면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10,000명대를 돌파할 가능성조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못 받쳐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구인가 어디서 사망자 한 분 나오셨는데 병원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자택 격리로 대기하고 있다가 병실 나오면 이제 병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자 나올 때마다 정부 발표는 지병이 있으셔서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병이 있고 없고 이걸 논할 때가 아니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봐지는데, 해외 증시가 7% 빠질 동안 우리는 거의 한 4% 정도 빠져서 4% 빠지고 3% 들어올리고 다시 3%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4%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잘 나간다는 미국 증시가 7% 빠져서 못 들어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그것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면 또 괜찮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데, 이제 갓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이걸 방어를 하고 들어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볼 때 그 엘리엇 파동 이도 약간의 응용해서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1파 하락, 그 다음 반등하고 다시 2파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파, 2파, 3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급락하고 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사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들어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못 들어올리고 재차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빠진 만큼이 더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빠진 만큼 더 빠지게 되면 한 603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우량주 쪽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이 선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우량주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제가 바른손 ENA를 이제 특히나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보시면 왜 바른손 ENA를 보느냐 하면 다른 종목도 물론 많겠지만 기생충으로 해서 급등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눌린 거거든요. 이 영화관 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를 잘 못 본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반면에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받아서 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돈 내고, 저도 우리 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받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극장에 못 가면 집에서 심심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영화나 보자 해서 그런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니까 불안감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계속 하다가 이 확산되는 순간에 계속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겠지 하고 아침부터 보시면 강하게 한 10%대까지 끌어올렸어요. 올렸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400명대 334명 나오고 해외 증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던 사람들이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저도 노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간다면 이 코스닥 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즈음에, 그 즈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우량주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기서 못 사가지고 아깝다 하고 놓쳤던 이런 종목들이 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12%나 빠졌죠. 한 번 더 빠지면 여기까지 오겠죠. 이때 못 샀는데 샀다가 팔아갖고 바로 날려버렸는데, 이때 못 샀던 이 상황이 지수가 더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 정도 내려오면 저는 이제 좀 박앤셀에서 급락하면 한 8,000원대 정도 오면 이때 다시 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은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꺾이기 전에는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쪽은 빼고 그 반대 개념,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제가 주로 노리는 금 관련주, 엘컴텍 이런 종목들을 주로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매매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또 오후 확진자 숫자가 많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엘컴텍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보신 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KM, 웰크론, 그리고 한국알콜, 그럼 백광소 산업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이제 이 백광산업의 대주주가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백광산업을 그 다음에 한국알콜 비중 조금 줄이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엘컴텍을 200만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좀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2055원에 200만원치를 매수했어요. 이 가격대에 어제 시간에 거래 2055원에 매수했었고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추가로 또 더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엘컴텍 매매하는 것만 제가 했던 걸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미국 선물 지수가 아주 안 좋았고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이 명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모습이 나오면 엘컴텍은 거의 밀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아침에 엘컴텍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금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밀리죠. 이게 이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들어올리게 되면 금 가격이 높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엘컴텍은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급락해야 인버스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을 들어올려 버리니까 엘컴텍 아침에 떴다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언제 올라가느냐면 코스닥이 쭉 빠지죠. 자, 이렇게 쭉 빠지고 나면 막 팔고 있던 세력들이 이거 불이익이 반전되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사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 튀어오르죠.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충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그 다음 다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부분에 들어 올리려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큰 흐름상. 근데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하는데 크게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은 주로 코스닥 지수가 확 밀릴 때 이럴 때 엘컴텍이 적게 올라갔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오면 이 반등 나올 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엘컴텍을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면서 제가 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보여드리면 자, 2050원, 2035원, 2015원 이렇게 추가로 매수했죠. 그러니까 200만원 200만원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아침에 떠오를 때 일부 다시 팔고 나서 그 다음 추가로 다시 매수한 게 2015원까지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2015원이니까 대충 이 정도죠. 이 떨어지고 있을 때 코스닥 지수가 이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미 죄송합니다. 급락했기 때문에 엘컴텍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2015원 2070원부터 2015원까지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했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쯤부터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꼬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런 패턴으로 매매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유한 것은 20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사다 팔았다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미정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기로이긴 하지만 오늘조차도 미정시가 빠져버린다면 코스닥이 여기서 지탱을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거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 지지선 부분을 만약 깨고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밑으로 쫙 흘러내리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왕개미들이 지금 매수를 왕창 해놨는데 손절하는 물량의 힘으로 해서 더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정시가 반등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빠진다면 이
그 코스닥 지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올 거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엘컴텍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치를 보유하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인버스 종목인 엘컴텍 이런 종목 아니고는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 평상시엔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이렇게 다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어느 테마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 자체를 눌러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빠졌을 거니까. 외국인이 2,300억하고 기관이 1,000억 매도했는데 웬만한 종목은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2차 전지, 수소차, 중국 관련, 뭐 방탄, 삼성폰 전부 다 밀리죠. 그래서 이건 볼 필요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아까워서. 그래서 보지도 안 하고 오로지 엘컴텍 가지고 코스닥이 밀리면 엘컴텍을 매수하고 코스닥이 반등하면 엘컴텍 매도하고 이 종목만 거의 다 집중했었고요. 그 다음 그 제가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게 KM하고 한국알코올입니다. 이거 그 손절 일부 했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웰크로는 가지고 있다가 전부 손절해 버렸어요. 이건 저한테 거의 한 마이너스 20만원 손실 나게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빠진 상황이 아닌데 대놓고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50이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여기서 그 갭으로 떴다가 상승 전환 시켰다가 쫙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0이 마스크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세력이 아직 다 못 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모션을 취하다가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50이 그래도 올라가려나 싶어서 따라서 추격해서 매수 들어오니까 그때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세력들이 물린 세력들이 털기 위해서 물렸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부터 샀을 거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모션이 조금씩 나오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면 이제까지 50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50이 밀림으로 해서 웰크론하고 KM 마스크 관련주들이 따라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빠지니까 밀리다가 마지막에 웰크론을 지금 들어 올려버리죠. 50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KM도 마찬가지 꼬리 달고 들어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에 대한 손절이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마스크 관련주들이 50으로 갔던 그 매수세들이 KM이나 웰크론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KM과 웰크론 두 개 가지고 있으려다가 KM 쪽으로 몰았습니다. 200만원을. 그렇게 한 이유는 웰크론은 마스크지만 KM은 그 방호복 같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KM 그 홍보 영상을 봤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런 보호 장구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주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금액이 크죠.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병원에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자원봉사자들까지 와서 그 일을 하려면 그 방호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입히고 그냥 그 할 수 없죠. 확진자들을 검사하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수요를 감당하려면 KM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건 테마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KM을 200만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알코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잡은 이유는 오늘 그 백광산업이 그 많이 밀렸어요. 처음에 계속 밀리죠. 이건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대주주 매도했기 때문에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던져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여기서 탈출을 못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게 되면 세력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모션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확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해서 백광산업이 밀리니까 창의 에탄올 이 종목도 같이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알코올 대장인 한국알코올까지 밀리는 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병원의 소독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일시적으로 누르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시세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독 관련한 한국알코올,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한 KM, 그 다음에 그 금 관련주인 엘컴텍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에 생각하는 것은 외국의 미국 증시가
다행히 반등이 나와준다면, 하락이 크지 않다면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이 다시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미국 증시가 또 힘이 없이 흘러내린다면,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특히나 내일 10시에 그 확진자 숫자가 또 3,400명대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주말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해서 지수가 급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걸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생존을 해야 될 문제이고, 건강적으로나 주식시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생존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건강 챙기시면서, 그 다음 위험 관리 하시면서, 저도 풀 배팅 안 하고 배팅을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 200만씩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 반등하면 또 제가 가진 종목이 약할 거니까 절반씩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현금화하는 전략. 다른 종목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차해서 제 종목이 손실이 난다면 절반씩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칼칼하니까 걱정이 잘 됩니다. 여론 체크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손님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씻고 해도 찜찜한 생각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잔고는 1,055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러스 30만원입니다. 어제 손실 났고 오늘 다시 이제 만회를 했고요. 손실 나는 걸 바로바로 만회시키는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잔고는 1330만원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이상하게 웃고 있어서 일단 빨리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